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방러의 서울살이가 돈 모으기 어려운 이유. 제목부터 확 와닿죠. 사실 대학 졸업하고 일자리 때문에 서울 가는 친구들 주변에 정말 많잖아요. 근데 유독 이 지방 출신 청년들한테 서울살이가 왜 더 재정적으로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지 이 글은 그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서울 살기 힘들다 이런 푸념이라기보다는 굳이 이렇게까지 서울에서 살아야 하나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지방에서의 삶이랑 비교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인 거, 또 심리적인 장벽들 이런 걸 생생하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그냥 개인 경험 같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서울과 지방의 산업 구조 차이라든지 주거 문제, 생활비, 또 외로움 같은 심리적인 부분까지. 오늘 저희가 이 글의 핵심 주장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서울살이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또 고민 중인 청취자님들께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왜 지방 출신 직장인에게 서울에서 돈 모으기가 더 큰 도전이 되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글쓴이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사람들은 서울로 갈까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는 가장 큰 이유로 역시 일자리를 꼽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서울과 지방의 산업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서울은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니까 뭐 공장이나 제조업 시설보다는 대기업 본사, IT 기업들, 그러니까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중심의 일자리가 확 몰려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면에 지방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좀 싸니까 공장이라 제조 시설이 많고 근데 이게 또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나 대기업 하청 구조인 경우가 많다고 글은 설명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들이 상당수가 서울에 몰려있는 그 사무직, 서비스업 직군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전공 살려서 좀 더 괜찮은 기회를 찾으려면 약간 서울로 가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글쓴이나 친구들도 다 그런 이유로 서울에 왔다고 하고요. 네. 근데 그렇게 기대를 안고 서울에 딱 도착했는데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다고 하잖아요. 글쓴이가 특히 초반에 겪었던 그 정신적인 어려움, 이게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서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친구들, 이 친구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박탈감 같은 거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뭐 집 걱정 없거나 익숙한 환경에서 좀 안정적으로 시작하는데 지방 출신들은 이걸 다 혼자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 부담감이 크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현실적인 벽으로 딱 다가오는 게 바로 주거 환경 문제라고 합니다. 맞아요. 글쓴이가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지방에 있었으면 이 돈으로 훨씬 넓고 깨끗한 데서 살았을 텐데 서울에서는 비싼 월세 내면서도 막 좁고 어떨 때는 위생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그런 원룸에서 살아야 했다는 거죠. 아, 상상만 해도 좀 답답하네요. 네. 여기서 글쓴이가 말하는 첫 번째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딱 깨닫고 아니 이 돈 내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회의감이 확 드는 거죠. 매일 겪는 출퇴근길도 엄선하다고 하죠. 그래서도 지옥철이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지옥철. 네. 정말 숨막히는 인파에 매일 시달리다 보면 내가 여기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일어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서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지죠. 네, 심리적인 어려움도 무시 못하죠.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 또 고향 생각 때문에 주말마다 시간, 돈, 체력 써가면서 고향 내려가는 생활이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그 비유가 정말 공감이 많이 갔는데 일요일 저녁에요. 고향에서 다시 서울에 있는 그 작고 좀 초라한 자취방으로 돌아올 때 기분. 이걸 군대 휴가 복귀 같았다고 표현했어요. 이건 진짜 겪어본 사람만 알죠. 감정 소모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와, 그 정도군요. 심지어 글쓴이 친구 사례는 더 심각하던데요? 네, 맞아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 외곽에 집을 구했는데 매일 출퇴근에만 무려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4시간, 5시간이요? 와. 네, 출근에만 2시간,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밤 9시. 이미 완전 녹초가 된 상태에서 또 육아까지 해야 하는
글쓴이가 이걸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서울 생활의 또 다른 문제점, 시간 빈곤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냥 길 위에서 다 버리는 거니까요. 안타깝죠. 자, 여기서 글쓴이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 또 비용을 감수하면서 서울에 살 만큼 과연 여기서 버는 수입이 충분히 높은가? 이 문제죠.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글에 따르면 뭐 삼성, SK 같은 진짜 이름 있는 대기업들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처럼 연봉 엄청 높은 IT 기업들 이런 데 다니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런 어려움을 다 견디면서 미래를 그리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요. 그 정도 보상이 있다면야 뭐 지금 힘든 거 참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바로 그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글쓴이가 지적하는 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랑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연봉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뭐 많아봐야 몇백만 원 차이? 그 정도일 수 있는데 주거비, 교통비, 밥값 같은 생활비는 서울이 지방이랑 비교가 안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결국 버는 돈은 비슷한데 나가는 돈만 훨씬 커지는 구조.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되기 쉽다는 거죠. 사는 환경은 더 안 좋아졌는데 통장에서 돈은 더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가 사실 간단하잖아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야죠. 그래야 남는 돈, 잉여자금으로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건데 네. 근데 서울살이의 이 고정비용 자체가 이 잉여자금 만들기를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산 형성 시작점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가성비 있는 삶의 방식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버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모으고 불릴 수 있는 구조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못 떠나는 이유. 흔히들 인프라를 꼽는다고 하잖아요. 편리한 대중교통, 뭐 다양한 문화생활, 맛집, 놀거리 이런 걸 포기할 수 없다. 글쓴이 친구들도 서울살이 힘들다고 하면서도 막상 지방 가려고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인다고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글쓴이는 이 인프라 논리에 대해서도 꽤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요. 과연 우리가 그 인프라를 얼마나 자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요. 아, 현실은 대부분 직장인들이 평일에는 회사 집 반복하면서 지치고 주말엔 쉬거나 밀린 일 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정작 서울의 그 좋다는 인프라를 지방 사는 사람보다 딱히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매일 박물관 가고 공연 보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1년 365일 서울 인프라 다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글쓴이는 서울의 인프라가 다른 종류의 비용을 만든다고 봐요. 다른 비용이요? 네. 예를 들면 차 가지고 나가면 맨날 막히는 교통체증, 주차할 때 참는 거, 어딜 가나 기다려야 하는 긴 줄들, 심지어 회식 끝나고 택시 잡는 전쟁이나 점심때 식당 자리 경쟁까지. 아,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라는 자원이 계속 소모되고 스트레스는 쌓인다는 거죠.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다른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KTX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정말 마음 먹고 문화생활 즐기고 싶으면 차라리 KTX 타고 한두 시간 와서 즐기는 게 더 낫지 않냐는 반문이죠. 굳이 매달 엄청난 주거비, 생활비 감당하면서까지 서울에 살아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되냐는 의문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인프라가 존재한다는 사실하고 네. 내가 그것을 실제로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이것도 결국 가성비 관점에서 서울살이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 생활의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 바로 경쟁이죠. 네, 경쟁. 사람이 많은 만큼 당연히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글쓴이는 이 부분을 좀 감상적으로 보지 말고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명문대 나오고 경력 좋은 사람들이 지방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아서 높은 연봉 받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현실 인식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제안해요. 나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실력이 있는가? 나는 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레벨인가? 내가 과연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와, 좀 날카로운 지론들이네요. 네, 이 세 가지 질문에 선뜻 그렇다 이렇게 답하기 어렵다면 서울에서의 삶이 좀 고달파질 가능성이 높다고 글쓴이는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남으려고 하고 또 오려고 할까요? 그 심리적인 배경에는 서울에 있으면 뭔가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성공하려면 서울에 가야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일종의 성공 판타지 같은 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해요. 아, 성공 판타지. 네,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이런 옛말처럼요. 우리 사회에 좀 깊게 박힌 서울 중심적인 생각이나 미디어 영향 이런 것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글쓴이는 지방 생활의 장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시간 확보예요.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니까 저녁이 있는 삶, 개인적인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경쟁적이고 덜 복잡한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이야기하고요. 글쓴이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 인간관계가 서울보다는 좀 덜 차갑고 덜 날카로운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해요. 아, 인간관계까지요? 네, 물론 이건 뭐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서울의 그 치열함 대신 좀 더 여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관점이 나오던데요. 지방의 구인난 문제요. 아, 네. 그거 흥미롭더라고요. 글쓴이가 지방 IT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데 서울은 인재가 워낙 많으니까 한 명 나가도 뭐 대체 인력 구하기가 비교적 쉬운데 지방은 특정 분야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지금 있는 직원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나갔을 때 타격이 더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직장 안정성이나 대우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17년 전에 글쓴이가 처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겪었던 일화도 소개되잖아요. 네. 그때 서울 동료들이 지방, 특히 글쓴이가 살던 대전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거의 사람이 안 사는 황무지나 사막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허허, 황무지요? 네, 대전에 산다고 하니까 다들 엄청 놀랐다고. 지금이야 뭐 성심당 때문에 대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이게 과거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서울 중심적인 사고, 지방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글쓴이는 자기 경험이랑 주변 사람들 보면서 오히려 지방에 자리 잡은 친구들을 서울 친구들보다 더 빨리 안정적으로 결혼하고 집 사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전해요. 아, 오히려요? 네. 반면에 서울 사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생각보다 좀 불안정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고요. 이게 결국 서울살이가 무조건 더 나은 삶의 질이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걸 좀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글이 청취자님께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해 보입니다. 네. 자신의 현재 소득 수준, 커리어 단계, 그리고 목표, 또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울살이에 따라오는 그 높은 비용과 어려움들이 과연 내가 감수할 만한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걸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감성적인 기대나 뭐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성비를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네, 가성비. 수입과 지출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이걸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서울이니까 혹은 성공 기회가 많을 거야, 이런 막연함보다는요. 그렇죠. 현재와 미래의 수입 지출 구조, 또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에요. 글쓴이는 뭐 대기업 핵심 인력이거나 아주 고소득 전문직이라서 서울 근무가 꼭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일했을 때 압도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게 확실한 그런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지방에서의 삶이 재정적인 안정이나 개인적인 삶의 여유 측면에서는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글쓴이가 이 모든 생각을 거쳐서 아주 단호한 문장으로 글을 딱 마무리하죠. 저는 서울집을 부동산으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거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 문장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서울살이에 대한 글쓴이의 최종적인 판단, 가치관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께서 공유해 주신 글을 통해서 지방 출신 직장인이 서울에서 돈 모으기가 왜 어려운지 한 개인의 깊이 있는 경험과 성찰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기회의 땅, 서울. 그 이면에 있는 높은 주거비 부담, 치열한 경쟁, 또 출퇴근에 뺏기는 시간 빈곤 문제, 그리고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었네요. 그렇죠. 이 글을 읽다 보면 이게 단순히 서울이냐 지방이냐 공간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경제적인 안정, 커리어 성장, 아니면 개인적인 시간과 여유, 좋은 관계. 청취자님께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또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에 따라서 이 글에 대한 공감이나 판단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남은 이야기들이 청취자님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현명한 선택을 고민하시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직접 다룬 건 아니지만 이 글을 읽고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보통 성공했다고 여기는 어떤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힘들더라도 서울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좀 다른 길일지라도 나 자신의 실제적인 행복,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을 더 우선하는 삶, 이 둘 중에서 우리는 무엇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그 답은 청취자님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겠죠.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